반갑습니다. 마르입니다. 유명한 A님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저녁 6시 30분에 시작해서 8시쯤 끝났죠. 솔직히 1시간 반은 좀 짧았고 그래도 24시간은 달려주길 바라긴 했는데 어쨌든 정말 재밌었습니다. 게스트로는 올티님이 오셔서 유명한 A님과 같이 작업했던 곡도 불러주시고 최근에 내신 앨범인 빠른 연생의 수록곡도 불러주셨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최근에 앨범을 냈다고? 왜 내가 모르고 있었지? 우리는 올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10대부터 JJK의 ADV 크루에서 활동하며 19살 때는 쇼미3에 지원하여 본선 진출에 성공해 마치 기라성 같은 등장으로 유명세를 얻었죠. 올티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프리스타일 그리고 펀치라인. SRS부터 마이크 스웨거까지 섭렵하며 술제이와 허클베리피의 뒤를 잇는 퓨어 프리스타일 실력은 이미 여러 무대에서 증명되었고 아예 쇼미6에서는 경선 무대 자체를 프리스타일로 메워버리는 대담함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인 짬밥이 증명하듯 즉흥적으로 튀어나온 랩임에도 마치 밤새 쓴 가사처럼 정교한 라임과 플로우를 보여주죠. 게다가 여기에 펀치라인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어의 글자를 뒤집거나 동음 를 활용한 언어 유희로 처음 들으면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도 두 번, 세 번 들으면 감탄사가 나오는 표현들을 정말 기막히게 잘 활용한다고 느꼈죠. 이런 강점들이 합쳐지면서 올티는 디스전 등에서 항상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실제로 어니에듀나 디젤과의 디스전에서 리스너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냈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프리스타일과 펀치라인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거기에 가려진 올티의 세 번째 장점인 스토리텔링 능력이 부각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올티의 첫 정규 앨범인 졸업은 2015년 2월 15일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날짜를 잘 살펴보면 재밌는 게 숨어있죠. 2015년은 96년생 올티가 정확히 20살이 되는 해고 2월 25일은 봄방학이 점차 끝나가서 새학기를 시작할 시기를 상징하고 있죠. 그렇기에 이 졸업이라는 앨범에서는 20대의 시작점에서 10대의 학창시절을 돌아보는 막 졸업한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반복되는 일상을 시작으로 대부분 한 번쯤 겪어본 짝사랑과 집단 따돌림의 방관자가 되어보기도, 마지막 졸업을 목전에 둔 허무함과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기도 하는 등 단순히 힙합 앨범이 아니라 잘 쓰인 청춘 수필집 한 권을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 올티는 자신의 생일에 4집 빠른 연생을 발매합니다. 1집이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문턱이었다면 4집은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더 고단하고 씁쓸한 문턱에 서있죠. 올티는 남들보다 커리어를 일찍 시작했지만 그때 그 모습이 마치 미성숙하고 흔들리는 사회초년생과 닮아있다고 소개합니다. 10대의 마지막은 졸업을 통해서 마무리 지은 것처럼 20대의 마지막을 빠른 연생으로 마무리 짓는 일종의 셀프 오마주 형식을 띠고 있는데, 다만 졸업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는 느낌이라면 빠른 연생은 씁쓸하고 현실적인 주제를 담고 있죠. 이 앨범은 뭔가 거창한 주제의식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주변 환경과 사물, 상황과 경험을 디테일하면서도 담담하게, 어떻게 보면 지독할 정도로 후벼파는 하이퍼 리얼리즘을 추구하고 있죠. 복잡한 출근길 편의점에 들릅니다. 수많은 음식들 사이에서 맛보다는 살기 위해 혹은 그나마 덜 나쁜 것을 골라야 하는 불편한 편의점. 건강 좀 챙겨보겠다고 미라클 모닝을 다짐하지만 작심삼일은커녕 하루도 못 가는 나태함. 회사에 도착하면 어떤가요? 블라인드라는 익명 뒤에 숨어서 폭로의 연세가 터지는 그 살벌한 사내 정치의 틈에서도 피어나는 묘한 설레임과 짝사랑. 고되고 바쁜 사회생활 속에 약속 하나 잡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떤 날은 정신없이 취해보기도, 갑자기 삘 받아서 한밤중에 무계획 여행을 떠나거나 할증 풀리는 시간에 바라보는 택시 밖의 풍경이 처량해 보이기도, 방 치울 시간도 여력도 남지 않은 사회인과 그럼에도 먹고 살기 위해 자존심 버려가며 언제 잘릴지 모를 상하차라도 뛰어야 했고, 그렇게 1살, 2살 먹어가며 어느새 30을 목전에 둔 우리는 학창시절에는 형들과 친구를 먹고 사회에 나오면 족보가 꼬이는 애매한 그 빠른 연생이라는 위치에서 초라하지만 진솔한 송년회로 20대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이 앨범에서 어른이 된다는 건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질구질한 일상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죠.
이 리뷰를 준비하며 앨범을 총 3번 정주행했습니다. 하이퍼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해서 올티 특유의 랩 스킬에 부족함이 있는 건 아니었고, 의미를 다시 아로새기게 하는 언어 유희적인 부분도 군데군데 숨어 있었습니다. 저도 곧 30을 앞둔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실제로 비슷한 경험을 겪어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저와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치 관심을 못 받은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평가절하, 과소평가라도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아예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느낌이었죠.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물론 쇼미12의 영향도 없지 않게 있겠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이 앨범을 들어줬으면 했던 2030 세대들이 이 앨범을 들을 여유조차 없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도파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분짜리 쇼츠와 릴스가 핸드폰을 지배하고 있고, 음악은 3분을 넘기면 지루해하죠. 자극적인 밈과 후킹이 없으면 순식간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고 잊혀집니다. 그런 시대 속의 재즈, 어쿠스틱 장르의 2030 사회초년생들의 진솔한 삶은 어쩌면 리스너들에게 너무 밍밍한 느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하루종일 회사와 사회에 지친 2030들이 퇴근하고 나서까지 자신의 고단한 현실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2030들의 상황 자체가 이 앨범에서 이야기하는 주제의식과 서사에 어떻게 보면 매우 잘 들어맞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올티는 이런 상황을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 앨범이 리스너들에게 큰 관심을 못 받은 덕에 40분짜리 앨범 하나 들을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사회초년생들의 삶이 고단하다는 해석의 여지가 생겼고, 앨범에서 이야기하는 서사에 보다 설득력을 부여하며 이런 상황 자체가 하나의 행위 예술로서 한층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1집에서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4집까지 그 10년의 기간 동안 많은 것이 변하고 바뀌었습니다. 사회에 몸을 던지고 이리저리 치이면서 지쳐있는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우리는 또 내일과 일상을 맞이하러 가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저는 충분히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앨범에서 소개하는 너와 나, 우리의 모습이 현실과 지나치게 닮았고 그렇기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회초년생의 힘든 삶을 담고 있지만 너무 담담하고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도파민을 찾는 리스너들에게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올티는 이 씁쓸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된 그들에게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